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발표를 맡은 카이스트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석사과정 조혜성입니다. 금일 발표할 논문은 PSD, Principal Synthetic to Real Dehuaging Guided by Physical Priors 라는 논문으로 이제 2021년 12PR에 등재된 논문입니다. 네, 우선 간단하게 본 논문을 소개에 앞서서 간단한 이제 기본적으로 논문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지식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논문의 어떤 등장 배경, 그리고 인트로덕션에 대한 이제 간단한 소개와 이제 상기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 그리고 이제 논문에서 진행한 여러 실험들에 대해서 네,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백그라운드입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수행할 태스크가 헤이지라고 하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헤이지라는 태스크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저희가 자율주행 자동차 태스크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왼쪽에 있는 경우는 상당히 이제 안개가 낀 물론 이제 이 해당 사진의 경우는 조금 이제 자연스럽진 않은데요. 예를 들면 안개가 끼는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오브젝트를 이제 잘 디텍팅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형성된 경우가 좀 부정확하게 형성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오브젝트를 제대로 탐지하지 못하고 혹은 네, 그 오브젝트의 위치나 혹은 이게 오브젝트의 클래스를 제대로 탐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는 많은 산업 문제에서 문제를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뭐 트래픽 시스템이나 혹은 뭐 제품의 퀄리티 컨트롤을 하는 부분이나 뭐 안전을 또 위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헤이즈를 좀 더 극복을 하는 여러 이제 많은 연구들이 네, 수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헤이즈가 이제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좀 간단한 이론적인 배경을 이해하면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이 헤이즈를 설명하는 이론은 바로 이제 Atmospheric Scattering Model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 ASM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오브젝트를 이제 보고 있을 때 실제로 카메라 렌즈를 통과해서 실제 오브젝트가 보이기까지는 단순하게 그냥 오브젝트가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렌즈에 도달하기까지 통과되면서 발생하는 어떠한 대기 산란량 그리고 이제 그런 양도 고려가 되고 또 이제 이 에어라이트 또 대기 산란 에어라이트 그리고 트랜스미션 맵 투과율 대기에 투과하는 그 정도 그래서 여기서 정보 손실이 좀 일어나게 되고요. 또 이 디스턴스에 따라서 그 거리가 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원본 이미지가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굉장히 값이 또 노이즈를 많이 주는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그 페이지의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수식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JX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 Real Object 이미지라고 보면은 이 T라고 하는 거를 Transmission Map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럼 A라고 하는 게 이제 에어라이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원본 이미지가 이 대기 산란량이랑 대기 투과율을 이제 이 연산을 통해서 형성되는 이 헤이지 이미지가 이렇게 이 연산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이 공식을 설명하는 모델이 바로 ASM 모델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 대기 산란량이라는 거는 바로 이런 지수함수 형식으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바로 이 베타가 스캐터링 코피션트, 산란의 계수라고 부르고 D가 바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거리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X는 픽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IX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모형에서 예를 들면 저희가 아까 갖고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J고 이게 I겠죠. 근데 예를 들면은 이 J를 통해서 I를 만들어내고 뭐 I를 통해서 J를 만들어내고 뭐 이런 태스크가 이 공식에 의하면 쉽게 풀릴 수 있지만 왜 이제 많은 연구들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 T나 A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추정하는 여러 이제 뭐 딥러닝 기반의 방법들도 또 많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뭐 전통적으로 이거를 설명하는 방법들이 이제 또 뭐 예를 들면은 다크 채널 프라이어 혹은 뭐 컬러 애노테이션 프라이어 등 많은 방법들이 이제 있는데요. 이제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다크 채널 프라이어라고 하는 이제 또 유명한 카이밍 허, 또 레즈넷으로 유명한 카이밍 허가 또 이제 발표한 2010년에 발표한 논문으로 이제 이 DCP가 이제 조금 헤이즈 태스크를 풀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어떤 프라이어가 들어가니까 어떤 사전 지식을 활용했다는 소리인데 이건 어떤 특징을 활용하냐면은 이 자체적으로 DCP 내에서 그러니까 이 다크 채널 논문에서 만든 이제 다크 채널 밸류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원본 이미지가 있고 헤이즈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 원본 이미지의 다크 채널 밸류를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 얘는 이렇게 나오는데 헤이즈 이미지의 특징은 이 다크 채널 값이 조금 더 이렇게 브라이트하게 나오는 특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이즈가 없는 부분이 조금 더 로우 브라이트를 갖고 헤이즈가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밝은 브라이트한 특징을 갖는다는 것을 이용해서 헤이즈를 반대로 제거해 보겠다 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전통적인 통계 기반의 이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이 갖는 단점은 이제 이 방법도 ASM 방식을 또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이 있는 이제 사진 같은 경우는 그런 하늘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조금 컬러 시프팅도 좀 일어날 수 있고 제대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했다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이 통계 기반의 방법들이 실제 이제 복잡한 리얼월드 시나리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2022년 이래로 이제 딥러닝이 또 발전하게 되면서 특히 이제 컨볼루션 뉴럴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기존에 있는 ASM을 같이 섞어서 조인트 러닝을 해서 하는 방법이나 혹은 이제 엔드투엔드로 CNN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뭐 이런 방법들도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많은 이제 이런 학습 기반의 방법들이 뭐 지도학습, 준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방법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 방법들이 등장을 했는데 저희가 오늘 다루게 될 PSD 논문은 바로 이 준지도학습 방법에 해당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그 디에이징 태스크를 이제 풀기 위해서 어떤 로스 펑션들을 주로 사용하냐면 MSE를 일단 우선 많이 사용합니다. 지도학습의 경우는 이제 데이터 레이블이 있는 경우겠죠. 그 경우는 이제 지도학습을 사용하거나 정답이 있는 경우니까 혹은 이제 퍼셉추얼 MSE라고 해서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재구성 오류를 따지면은 얘를 다시 만들어내는 그 원본 이미지 단위 간에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픽셀 바이 픽셀로.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퍼셉추얼이라고 해서 이제 좀 더 이거 퓨처맵 단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본 이미지가 있으면은 그것을 이제 예를 들면 CNN 같은 패턴을 통과하고 나서 만들어지는 이 작은 퓨처맵, 추상화된 이 퓨처맵 간의 단위를 통해서 비교하면서 좀 더 사람이 인식하는 단위에서의 어떤 그 차이는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거를 비교하는 perceptual MSE라고 하는 그 로스 펑션을 정의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레이블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만 레이블이 없는 이제 비즈덕스의 경우는 그 이미지 자체에 내추럴한 어떤 특징들 혹은 이게 얼마나 잘 형성이 되는가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매트릭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토탈 밸런스 로스라고 하는 이제 방법도 사용을 하고 더 자크스런 로스라는 이제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데 뭐 토탈 밸런스 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x, y 정확히는 그 위치랑 하이죠. 위치랑 하이 간의 이제 편미분 값을 계산해서 이게 이제 픽셀이 바뀔 때마다 얼마나 스무스하고 내추럴하게 바뀌는가 이미지의 좀 전문적인 좀 어떤 자연스러운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어떤 모형으로서 로스를 사용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만든 이미지가 좀 내추럴하지 않은 경우는 조금 더 저희가 원본 이미지랑 가깝다고 보긴 어렵겠죠. 뭐 이런 식으로 또 사용하는 로스 펑션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또 이제 매트릭으로도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거는 이제 PSNR이랑 SSIM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더 대표적으로 또 영상 신호 처리 쪽에서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미지 퀄리티를 판단하는 이제 그 대표적인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이 X라고 하는 게 이제 원본 이미지입니다. 원본 이미지고, 이제 이 Y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원본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원본 이미지를 압축을 시켜요. 뭐 JPEG나 뭐 이런 파일로 압축을 시킬 때, 그때 노이즈가 필연히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X가 내추럴한 사진이면,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루스에 가까운 사진이면 이 노이즈가 사실상 많이 발생을 안 하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조작한 어떤 사진, 그러니까 뭐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를 들면 DAG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컴프레싱 했을 때는 노이즈가 상당히 크다고요. 그래서 이 노이즈를 이 MSE로 정의해서 이 MSE가 분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호죠. 예를 들면 이게 뭐 8비트 이제 뭐 uninteger 뭐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된 경우는 뭐 여기가 이제 n이 8이 돼서 뭐 2에 8승하면 256이잖아요. 그래서 그 값에 들어가는 게 신호, 시그널이라고 하고 그거가 이제 그 노이즈 대비 신호가 얼마나 값이 되느냐. 그래서 PSNR이 값이 높으면 더 좀 더 이미지가 좋은 뭐 이런 퀄리티를 판단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SSIM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뭐 이미지 전반적인 휘도, 뭐 대비, 구조적인 특징이 압축 전과 후에 얼마나 유사한가 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또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셋은 조금 되게 중요해서 많이 조금 디테일한 내용들을 넣었는데요. 실제 우리가 세상을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이제 리얼 헤이지랑 헤이즈 프리 이미지 데이터가 페어로 되어 있는 이미지를 실질적으로 획득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가 그대로 똑같은 페이지가 낀 경우의 이미지가 실제 리얼월드에서 획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사물이 그냥 딱 이렇게 있는 경우는 괜찮지만 이렇게 아웃도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 이미지가 있는데 뭐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지나가는 사진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그대로 동일한 이 데이터 페어 데이터셋을 얻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충분한 딥러닝 학습한 만큼의 어떤 충분한 데이터를 갖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까 막 갖고 있는 ASM을 활용해서 신세식, 합성을 해서 만들어내는 데이터셋을 주로 사용합니다. 많은 데이터셋이 있죠. 유명한 데이터셋들이 있고 PSD에서도 이 데이터셋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들어낸 예를 들면 ground truth 이미지가 이렇게 J가 있으면 이 depthmap D라고 하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게 D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이 산란 대개 산란량이랑 산란계수 이 네 개를 활용해서 이걸 만들어내는 거죠. 혹은 뭐 페이지 제너레이터라고 해서 직접 이제 기계를 가지고 페이지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직접 리얼 월드 세팅으로 구축한 데이터도 이제 실제로 이제 시중에 오픈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들이 구축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주로 이제 신세틱 데이터가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배경에 대한 이제 얘기였고요. 본격적으로 본 논문, PhD 논문에 대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슈퍼바이즈 지도학습 기반의 어떤 방법은 바로 이 그라운드 트루스랑 방금 신세틱하게 만든 이 이미지 페어를 가지고 학습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이 이미지 이걸로 학습된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미지를 받아요. 이미지를 받게 되면 이 이미지에 대해서 실제 이제 이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디헤이즈 결과를 내게 되면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정답지랑 비교할 때 요걸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든 어떤 예측값이 있겠죠. 그거와 얘를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학습을 수행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리얼 월드 사진이 있을 때 얘를 이제 이거에서 학습한 이제 방법을 가지고 이 논리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 건데 저희가 알다시피 여기서 만들어내는 신세스틱한 어떤 그 내재적인 특징과 리얼 월드에서 갖는 내재적인 특징은 다르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얘는 공식으로 만들어진 거고 얘는 실제 발생한 덴시티이기 때문에 헤이즈이기 때문에. 그래서 슈퍼바이즈 러닝은 얘만 오로지 사용해서 얘를 예측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감이 있을 수 있다. 혹은 정보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등장하는 게 바로 언슈퍼바이즈 러닝 방법이나 혹은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 방법입니다. 이건 단순합니다. 말 그대로 얘랑 얘를 같이 학습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얘는 레이블 데이터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MSE 같은 이런 로스를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얘를 업데이트하고 얘는 레이블이 없으니까 그런 트루스가 없으니까 이 이미지 자체의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로스를 정의해서 또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그런 비지도 학습 기반의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이제 어떤 조금 더 좋은 업데이트 같은 이제 논리를 활용해서 같이 학습을 해가지고 실제 이제 리얼월드 태스크가 왔을 때도 학습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이 둘 간의 간극을 조금 더 메꾸고자 했던 이제 방법이었고요. 네, 이제 많이 또 세마이 슈퍼바이전 러닝 방법들도 이제 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방법도 그 간극을 메꾸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이 기본적으로 세마이 슈퍼바이전 러닝 같은 경우 SSID 같은 이제 SSID가 사실상 기점으로 시작으로 많은 연구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 저자는 실제로 조금 더 임프루브먼트 된 필요가 있다. 아직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제안하는 거는 바로 이제 이 신세틱 투 리얼, 신세틱에서 리얼로 이제 이렇게 어떤 그 도메인 시프트가 일어나는 어떤 프레임워크, 이런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우리는 일반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데 왜 프레임워크라는 용어를 썼냐면은 독자적인 어떤 모형을 구축하겠다가 아니라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화될 수 있죠. 모든 어떤 디에이징 모델들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체적으로 뒤에서 또 소개해 드리겠지만 PSD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지도학습 기반의 프리트레인과 이제 파인 튜닝. 이제 비지도학습 기반이겠죠. 파인 튜닝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수행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지도학습을 이렇게 이제 페어쌍이 있잖아요. 이렇게 페어쌍이 있으면은 이 페어쌍을 가지고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시켜주는 어떤 백본 모형이 있습니다. 이 백본 같은 경우는 이제 지도학습 기반의 디헤이징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백본 모형을 학습을 열심히 하고 나서 여기서 태스크를 수행한 다음에 실제 이제 우리가 풀고자 하는 건 사실 이런 실제 리얼월드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풀 때 이 가중치를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파인 튜닝을 해주게 돼요. 그때 사용되는 로스들은 이제 뭐 또 여러 가지를 사용합니다. 그 이제 레이블이 없어도 되는 여러 로스들, 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로스들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해서 실제 이런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이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세팅을 같이 우리가 조화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게 되는 거죠. 이 백본에는 어떤 게 들어가든 상관이 없다라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걸 실제로 뒤에서 이제 제너럴라이즈하는 실험을 또 해서 이거 다양한 백본으로 넣었을 때 성능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또 실험을 하는 또 결과가 뒤에서 나오는데 이런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면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덕지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간극을 메꿀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자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프레임워크들을 살펴볼 텐데요.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내용이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이거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간단하게 이게 어떤 건지 뜯어볼 텐데요. 좀 핵심적인 구성 내용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랑 그리고 여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리트레인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파인 튜닝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각각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그 조금 더 이제 위에 있는 이 복잡한 내용을 조금 더 간추려서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은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신세틱 데이터 페어쌍을 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수행하는 태스크 그리고 리얼월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파인 튜닝을 하는 태스크 이게 트레인보다는 정확히는 파인 튜닝이라고 쓰는 게 정확했죠. 파인 튜닝 를 수행해주는 부분이 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수행이 되냐면은 첫 번째로 저자는 이제 뭐 다양한 백본 모형들을 쓰는데 MSBGN이라고 하는 백본 모형을 이제 채택을 해서 사용을 특별히 하고요. 그래서 이 백본은 말 그대로 뭐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얘를 가지고 실제 이 페어 데이터셋을 학습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 헤이즈에서 DH를 만들어내요. JH라고 할게요. 그걸 실제 이 정답과 비교를 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수행되는 게 이 백본의 역할이겠죠. 근데 그 백본만 그냥 쓴 백본을 실제로 그냥 태스크를 수행할 때 써버리는 게 아니라 얘를 피처 맵, 그러니까 피처 이스트랙터로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퓨처 맵 뽑고 여기서 뭐 이제 얘를 분류하기 위한 뭐 이런 디컴블로전 해서 다시 재구성을 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들을 쓰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백본으로서 퓨처 맵을 익스트랙팅하는 단위로만 사용을 하고요. 뒤에 이제 뒷단에다가 컨볼루션을 붙여서 실제 예측된 트랜스미션 값과 이 원본이네. 헤이즈 프레이 예측한 헤이즈 프레이 이미지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수행하는 거를 이제 따로 이제 저자가 명명하기로는 이제 Physics Compatible Head라고 또 이제 명명을 하고요. 뒤에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NET이라고 하는 또 그 DCPDN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사용된 처음으로 등장된 논문인데 이것도 이제 이 에어라이트를 예측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소개드릴게요. 그래서 이 방법을 또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은 이 에어라이트 트랜스미션 맵, 오리지널 이제 헤이지 이미지, 헤이지 프리 이미지 이렇게 세 가지가 예측이 돼서 이거를 가지면 아까 저희가 ASM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측된 헤이즈 이미지도 저희가 구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ASM 공식을 이용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엘리멘트 와이즈, 엘리멘트 성, 엘리멘트 와이즈 그 엘리멘트 프로덕트, 엘리멘트 단위 이제 곱을 계산한 거죠. 어쨌든 요렇게 이제 수행이 되면은 이제 여기서 구한 이 I 틸다 그리고 T 틸다, J 틸다, A 틸다 나와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고 최종적으로 요 두 개가 이 실제 이 그라운드 트루스, 이 실제 값과 같이 재구성어류로 구성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구성되는 로스를 사용해서 이 모형이 쭉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이닝을 열심히 해줘요. 그럼 얘가 학습이 되겠죠. 이 네트워크들이 학습이 되고 나서 바로 아까 저희가 사용했던 이 future 맵을, 그 future extractor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 리얼 문제를 푸는데도 요 가중치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도출이 되는 게 바로 요 하나인데요. 이 t 틸다를 가지고 저희가 뭘 할 수 있냐면 바로 여기서
이제 로스 값으로 사용되는 여러 프라이어 놀리지를 네, 이제 기반으로 로스를 정의하게 됩니다. 뒤에서 자세한 건 소개해 드릴게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다크 채널 프라이어 로스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실제 다크 채널로 이제 계산된 예측된 어떤 t와 우리가 지금 네트워크로 뽑은 이 틸드 사이의 어떤 로스를 바탕으로 그 간격을 메꾸는 그래서 파인 튜닝을 시도하게 되는 방법으로 네, 두 번째 스테이지가 수행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리얼 데이터에서 어떤 태스크와 신세틱 데이터 태스크와의 어떤 간격을 줄이고자 했고요. 이 방법으로 이제 실제 이 리얼 문제를 풀려고 접근을 시도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이제 prior 이제 compatible head라는 거에 대한 개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나온 이제 논문상에서의 그림은 이 부분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퓨처 맵 단위로 이제 나왔을 때 실제로 이제 이게 이제 바로 어떤 통과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대체가 됐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physics compatible head라고 하는 걸 구성을 해서 이제 각각에서 t 틸다 그리고 j 틸다라는 값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출을 하게 되는 이제 방법들이 바로 이제 네, 요 이제 physics compatible head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separately 각각 분리해서 도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ASM 공식을 기반으로 아까 말했던 I 틸다로 도출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ANS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게 어디서 도출이 된 거냐면 바로 이 논문에서 도출이 됐어요. 이게 DCPDN이라고 하는 논문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는 태스크를 수행하냐면 이 DCPDN 이라고 하는 요 논문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그 DH 프로블럼을 수행하냐면 이 아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이 ANet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인코더 디코더 방법으로 트랜스미션 맵을 이렇게 도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이 DH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 간에 이제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를 넣게 돼서 살짝 갠 논리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제너레이터입니다.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것과 실제 이미지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자 하는 갠의 논리를 사용해서 이제 DGPDN이 수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처음에 등장한 게 A넷입니다. 이 A넷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A를 예측하게 되는 건데요. 그 논문에 이제 설명된 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특징은 뭐냐면 호모지니어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이 A라고 하는 거는 이제 2D 맵으로 구성이 돼 있겠죠. 근데 이 A는 각각의 픽셀이 같은 값, 즉 한마디로 상수값으로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즉 각 픽셀별로의 값들이 전부 다 동일한 어떤 호모지니어스한 값을 갖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하고 이 값들을 예측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아키텍처는 유넷의 아키텍처를 사용하게 됩니다. 유넷은 기본적으로 바이오메디컬에서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잘하기 위해 도입된 방법인데요. 그 유넷 아키텍처를 바로 이 A를 또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8블럭 유넷 뭐 이런 걸 사용해서 컨볼루션 네트워크와 배치 노멀라이즈 밸류 이런 걸 붙여서 썼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썼다고 하는데 자세한 건 또 유넷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넷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이 좀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고 최종 아웃풋이 나오는 과정에서 그냥 쭉 수행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쭉 점점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이제 이 태스크에서 이제 또 점점 이제 이렇게 그 다운 샘플링을 수행해 주는 과정들을 거치죠. 그러면 여기 단위와 여기 단위와 여기 단위와 이렇게 쭉쭉 점점 더 이제 추상화되는 과정으로 가면서 동시에 이 회색선, 즉 크롭피 앤 크롭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다운 샘플링을 수행하는 요 레이어에 있는 퓨처 맵을 추후에 저희가 쭉 돌아와서 이 업샘플링을 수행하는 이 부분과 같이 여기서 컴캣을 수행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쭉 이렇게 다운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이 지점까지 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컴캣을 수행하면서 연산이 올라가면 얘에서 이 초록색 연산, 즉 업컨볼루션을 수행하는 연산에서는 이게 컴캣이 되는 이 객체가 다시 들어와서 나오는 어떤 결과값을 다시 얘랑 또 컴캣을 이전 직전 레벨의 피처 단위에 있던 그 값과 같이 컴캣을 수행해서 패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걸 구체적으로 코드 상황에서 이제 살펴보면은 본 코드는 이제 PSD 저자가 이제 GitHub에 올려놓은 코드인데요. 이 블록 유닛이라는 게 뭐냐면 앞에서 저희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컨볼루션과 디컨볼루션을 이제 연산을 수행하는 어떤 그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true라고 하는 건 이제 업샘플링이 true냐 이 부분이 이제 업샘플링 뜻인데 업샘플링이 true면은 여기서는 이제 업샘플링을 수행하고 여기서는 다운샘플링을 수행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레이어가 이렇게 정의가 돼서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면 실제로 포워드를 수행할 때는 레이어들이 통과를 하게 되면 각각 Y2, 뭐 Y3 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레이어 7까지 통과를 하게 되는 게 여기까지 바닥까지 내려온 상태가 되겠죠. 레이어를 쭉 통과하게 되면 오리지널 이미지가 뭐 Y1, 뭐 Y2 해서 쭉쭉쭉 해서 뭐 여기가 대충 7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뭐 여기서는 이제 Y7을 통과한 Y8이 되겠네요. 맨 밑에 있는. 그 다음에 이 Y8에서 다시 이제 디컨볼루션을 여기서 해줍니다. 디컨볼루션을 쭉 해줘서 다시 돌아가는데 그럼 예를 들면 여기서 디컨볼루션에서 나온 결과가 예를 들면 dy8이라고 하는 걸로 정의가 되는데 그 dy8이 그 직전에 있는 d7 여기가 d8이었죠. 여기가 D7인데 이 D7에 있는 결과를 컨캣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컨캣을 시켜서 그 값을 가지고 디컨볼루션 레이어를 수행해주고 그게 바로 다음에 나오는 DY7이 되는 거죠. 이런 구조로 동작을 하는 게 바로 유넷의 아키텍처입니다. 그리고 이 유넷의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A넷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A넷을 구축한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이제 이거를 구했죠. 그 다음에 이거를 구했고 이거를 구했어요. 그걸 가지고 얘를 만들 수 그걸 가지고 이제 헤이즈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요 오리지널 프리 이미지가 요거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얘는 지금 페어드 데이터성이 있는 경우니까 이 정답 레이블을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요렇게 이제 로스가 구성되는 이 프리트레인 로스를 구성하는 게 바로 이제 리컨스트럭션이라고 그래서 줄여서 REC이라고 써가지고 이런 로스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프리트레인의 어떤 과정이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파인 튜닝을 이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파인 튜닝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게 바로 이 프라이어 로스 커미티라는 겁니다. 이 프라이어 논리지를 바탕으로 로스를 구축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세한 사항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DCP 로스, 뭐 BCP 로스, 이제 CLH라고 하는 이제 세 가지의 로스를 활용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DCP나 BCP나 이 각각의 모형들에 대해서 디테일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각자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 모형을 가지고 예측한 결과 T를 가지고 우리가 로스를 계산한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 DCP 같은 경우는 다크 채널을 가지고 아까 저희가 뭐 다크 채널 그 밸류 뭐 이런 걸 활용해서 그 DAG 프로그램을 만든다 했잖아요. 그때 이제 이 T를 도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 T가 아까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낸 이 T와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unsupervised learning을 할 때는 헤이즈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기존 DCP 방법으로 도출한 T와 우리가 아까 앞에서 열심히 학습한 백번을 가지고 만들어낸 T 틸다와 얼마나 차이가 나냐를 정의하는 요 에너지 펑션으로 정의된 요 함수를 가지고 로스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크 채널 프라이어 로스로 정의가 되는데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이 방법의 경우는 조금 이것만 사용했을 때 조금 다커한 특징을 가져서 그걸 보완하고자 브라이트 채널 프라이어 로스라는 걸 추가로 기용을 합니다. 요거를 활용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요것도 논리가 똑같은데 얘는 그냥 단순한 MSE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퀘어드가 아니고 정확히는 이제 MAE 형태네요. Absolute Loss니까. 그래서 이 Transition Mission Map 이제 BCP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갖고 와서 요 BCP에서 계산된 요것과 우리가 네트워크에 계산된 요거를 또 비교해서 추가가 되고요. 그러면 얘는 다크 채널 특징을 이용하고 얘는 브라이트 채널 특징을 이용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뭐 그림을 뭐 앞에서 나온 그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여기는 다크 채널한 특징을 이렇게 쓰고 있고 얘는 헤이지한 특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이지 이미지가 살짝 조금 더 어둡고 여기도 헤이지한 이미지가 조금 더 밝고 이게 서로 다른 특징의 프라이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같이 학습을 할 때 좀 불안할 수 있는 특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고용된 게 바로 이 CLAHE라고 하는 로스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죠. 얘도 전통적으로 이미지 디에이징을 해주는 정통적인 통계 기반, 아까 저희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스태티컬 룰 베이스드 기반의 방법입니다. 어쨌든 얘를 가지고도 우리가 얘는 이제 어떻게 좀 계산이 되냐면 얘는 트랜스미션 맵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원본 헤이지 프리 이미지를 예측해버립니다. 근데 이 값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 값을 가지고 헤이지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측 헤이지가 나오는 거죠. 요거와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리얼 헤이지 이미지와 재구성어를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언레이블 데이터이기 때문에 헤이지 이미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한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어내서 인다이렉트한 방법으로 로스를 만들어줍니다. 요거는 아까 우리가 제가 앞에서 계산했던 방법들을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이 로스를 구축하고 이 세 개의 로스가 일종의 커미티 같은 역할을 한다. 얘네가 뭐 위원회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블이 없는 언스퍼바이즈한 상황에서 우리가 트레이닝을 도와주자라는 그런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미티들의 이제 로 구성된 이제 커미티 로스라는 게 구성이 되고요. 걔네가는 살짝 이제 이런 트레이드 오프한 가중치를 줘서 실제로 뭐 이 가중치를 어떻게 넣는지에 대한 어떤 따로 뭐 파라미터 튜닝을 한 결과는 없고요. 바로 그냥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10의 마이너스 4승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중치를 적게 줬고요. 얘는 0.05, 얘는 1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실제로 했고 뭐 뒤에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특징이 running without forgetting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는데요. 이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전에 태스크를 수행한 모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형을 이제 파인 튜닝, 어떤 새로운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파인 튜닝을 수행할 때 이 과정치를 쓰기는 하지만 이전의 모형이 얘가 점점 이제 다시 우리가 새로운 태스크를 수행할 때 이 이미지에 맞게 또 학습이 수행되면 이전의 지식을 조금 더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얘에 맞춰서 모형이 또 학습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전에 얘가 이전 지식을 가지고 있던 가중치의 특징을 조금 더 잃게 되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등장이 바로 요 러닝 위다웃 포게팅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요 논문 아래 논문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PSD 같은 경우는 요 특징을 활용해서 여기서도 지금 사실 파인 튜닝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 파인 튜닝을 수행할 때 기존에 우리가 앞에서 그 신세틱 데이터 가지고 활용했던 태스크를 잊지 말자 라는 의미를 추가적으로 로스를 정의해 줍니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신세틱 스테이지가 있고 리얼 스테이지가 있으면은 이 M0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고 할게요. 그럼 예를 들면 M0를 열심히 학습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학습을 하겠죠. 자, 그리고 다음 우리가 뭐 했죠? 다음으로 우리가 수행한 방법은 이 백본 모형을 그대로 여기 가져와서 남은 태스크를 진행해 주겠죠. 그 모형을 우리는 그냥 M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모델. 그리고 아까 여기서 백본 모형만 여기 이 신세틱 데이터로 프리트레인한 과정 이후로 이제 프레이즈가 된 모형을 이전 모형을 M0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열심히 아까 뭐 커뮤니티 로스 같은 거 가지고 열심히 학습을 할 텐데 얘를 쭉 학습하다 보면은 즉 이 리얼 정보를 학습하다 보면은 요 신세틱한 정보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학습했던 가중치의 특징들이 점점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얘랑 너무 정보 차이가 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포게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로스를 추가해 주게 됩니다. 그 로스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얘가 만들어내는 퓨처 맵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 모형이 만들어내는 퓨처 맵은 이제 이렇게 나올 거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S가 뭐냐면 신세틱이고 이 R이 리얼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 말고 내가 이전에 프리즈 해놓은 모형에서 도출한 결과가 있잖아. 얘네 간의 간격을 로스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격이 크면은 포게팅이 크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 간격의 어떤 크기를 크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로스를 또 추가적으로 정의해줘서 얘가 업데이트가 되겠죠. 이게 업데이트가 되겠지만 이게 여기를 학습했을 때 그것과 큰 차이가 나지 말아라 하는 그 추가적인 어떤 안을 이렇게 제시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가로 또 로스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정의했던 이 reconstruction loss 그리고 committee loss 그리고 loss without forgetting 이 세 개를 넣어주고 또 추가적으로 스카이 로스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요. 이건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 저희가 다크 채널 프라이어 이런 걸 쓸 때 하늘에 대한 예측이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한 인디케이터 함수를 추가해서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좀 더 이런 연설도 해줘라 뭐 그런 로스로 들어가는 건데 아주 중요하진 않고요. 중점적으로 본 논문에서 다루는 건 요 세 가지 로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의가 되고 이 커뮤니티 로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어떠한 실험들을 수행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본 논문 같은 경우는 리사이드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죠. 리사이드 데이터셋 중에서 이제 뭐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아웃도어 사진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파인 튜닝을 수행할 때는 이제 unobtained real haze images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데이터셋을 가지고 또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백본 모형으로는 이제 여기서는 세 가지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성능 비교를 한 거는 이 가장 아웃퍼폼했던 MSBDM을 사용했고요. 뒤에서는 또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하면서 얘네들을 넣었을 때도 성능이 준수하게 나오는지를 또 추가로 점검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제안하는 거는 모형이 아니라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뭐 백본을 어떤 걸 쓰든 백본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성능에 따라 확 달라지게 되면은 사실 제너럴한 프레임워크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 세 개를 활용해서 이때 당시 가장 소타라고 불렸던 이 디에이징 메소드들을 활용해서 잘 된다라는 거를 이제 또 추가로 보여줍니다. 뭐 또 추가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하이퍼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이 설정을 했고요. 프리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이제 100번을 수행했고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러닝 레이트를 이렇게 설정해주고 점점 더 이제 디케잉을 수행을 해줬죠. 마찬가지로 파인 튜닝도 이제 비슷하게 수행을 해주고 트레이드 오프 같은 경우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10의 3이네요. 죄송합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이렇게 0.05 그래서 얘가 이제 DCP, 얘가 BCP, 얘가 이제 CLAHE 로스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또 여기 백본 모형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은 논문들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학습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과를 처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 실험들을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저자가 조금 그 성능에 뭐였어요? 딱 정량적인 스코어들을 많이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비주얼 퀄리티라고 해서 이제 이 RTTS가 또 이제 그 아까 리사이드 데이터셋에 있는 데이터셋인데 테스팅 셋을 사용됩니다. 이 밖에 실제로 이제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성능을 측정할 때 처음에 비주얼 퀄리티라고 해서 나오는 거는 이게 실제로 잘 됐는지를 그냥 사람이 직접 본인이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 비교 모형으로는 이렇게 몇 가지 사용을 했는데 각각의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 우리께 가장 괜찮았다라는 거를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경우는 뭐 스카이 리전이 잘 예측이 안 됐고 뭐 AOD넷이나 MSBDN 같은 경우는 페이지가 여전히 아직 껴있는 형태가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SSLD나 EPDN 이런 반부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직도 좀 다크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DAD가 그나마 성능이 괜찮았지만 몇 군데에서 컬러 디스토션이 발생했다.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우리 거는 상대적으로 그런 현상이 없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그림을 여러 개 보여주면서 본인께 잘 됐다는 걸 정성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긴 했는데 조금 정량적인 평가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네, 아쉬움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셋이나 또 다양한 데이터셋들에서 좀 더 실험들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끼리 좀 더 가장 DH 테스트를 잘 수행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다양한 샘플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또 특이한 걸 수행을 했는데요. 이제 휴먼 서브젝트 이밸루에이션이라고 실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데이터셋을 가지고 10명의 이제 피실험자들한테 이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실제 DAG 이미지 같냐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건데 각각이 이제 그 이제 어떤 랭크를 보여주는데 실제로 이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가 이제 랭크 1등, 2등, 3등, 1등, 2등, 3등, 1등, 2등, 3등에 대한 얘기고요. PSD 같은 경우는 1등을 수행한 게 10개 중에 9개였다는 점입니다. 2등을 수행한 건 1개라는 점입니다. DAD 같은 경우는 1등을 수행한 게 1개밖에 없었고 2등은 5개나 있습니다. SSLD는 6등으로 좀 꼴등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10명의 피실험자를 데리고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PSD가 가장 조금 성능이 좋았다는 거죠. 왜냐면 이 실험자들은 전혀 이 테스트와는 관계가 없는 정말 독립적으로 그냥 있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성능이 가장 좋은 거 아니냐 라는 걸 직접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게 되게 독특한 특징입니다. 네, 물론 그렇다고 정량적인 평가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PSNR이나 SSIM을 사용은 아니고요. 그 외적으로 또 몇 가지 사용되는 또 정량적인 평가 지표들을 사용했는데
이 페이드라는 거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포그의 어떤 덴시티를 평가하는 어떤 지표로도 썼고, 그다음에 브리스크나 뭐 니크 또 니마라고 하는 이런 또 이미지 품질 또 평가를 하는 그런 걸로도 또 사용되는 지표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니마는 조금 이제 미적 특징들을 또 보는 그런 지표라고 하고요. 이 두 가지도 또 그런 이제 그 이미지의 품질을 평가할 때 쓰이는데, 대표적으로 또 이 브리스크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얘는 이제 mean subtraction 그리고 contrast normalization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이미지에서 어떤 특징들을 뽑아주는데, 예를 들면 얘가 하고자 하는 특징은 뭐냐면, 이런 내추럴한 이미지랑 이렇게 사람이 조작해서 만든 요 이미지 간에는 필연적으로 어떠한 내재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MSCN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어떤 이러한 특징을 뽑아주게 되면은, 오리지널 이미지는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반면에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이런 조작된 이미지는 이러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는 어떤 차이,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이제 노스가 그 매트릭이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성능을 측정했을 때 PSD 같은 경우는 페이드에서는 두 번째, 세컨드 하이스트한 성능을 보였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낮을수록 더 성능이 좋은 거고, 이 세 개 다. 그리고 니마만 높은 거 성능이 좋은 건데, PSD가 페이드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다 소타 성능을 냈다라고 이제 네,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태스크 드리븐도 수행을 했죠. 이제 저희가 결국 이렇게 하는 이유가, 실제로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 이건 프로세싱 방법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하이 레벨의 태스크를 잘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를 또 수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RTTS 데이터를 가지고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했을 때도 이제 우리께 가장 괜찮았다, 성능이 좋았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징은 이제 이게 조인트 러닝이 아니라 이제 단순한 전처리 단계로 활용했다고 하죠.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헤이즈를 수행해주는 태스크랑 디텍션을 수행하는 태스크가 한꺼번에 이제 조인트하게 학습이 되게끔 네트워크를 디자인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나눠서 여기서 DAG를 수행한 데이터만 넣어줘서 DAG를 수행해라 라는 걸로 태스크가 바뀐 거죠. 그래서 잘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추가적으로 진행했을 때 저희가 커미티가 아까 멤버가 뭐 DCP 그리고 BCP 그리고 CLAHE라고 하는 이제 이 세 가지를 사용했는데, 각각이 없을 때보다는 다 넣었을 때 가장 내추럴한 이미지가 나오더라 뭐라는 거를 또 추가적으로 이제 저자가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를 또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너럴라이제이션은 이제 얼마나 잘 되냐.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요거를 가지고 성능 측정했는데, 그게 아니라 얘만 넣을 때가 아니라 다른 거 넣을 때도 성능이 무난하게 나옵니까? 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헤이지 이미지를 이렇게 복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잘 된다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DAD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더 제거했을 때 조금 더 성능이 잘 나온다 라는 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저자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PSD 논문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